같이 마찰이 없는 XY 평면에 놓인 물체의 XY 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F1, F2 벡터 두 개 작용했네요. 그래서 R자에 묻네. R자에 묻는다는 것은 총 힘의 합. 그래서 F1과 F2의 벡터 합을 얘기한다, 맞지? 자, 일단 뭐 평행사변연법, 삼각형법 뭐 이런 거 쓸 수 있었는데, 자, F2랑 F1을 각각의 변으로 하는 평행삼변연법을 쓴다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요게 F1과 F2의 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냥 벡터는 이제 우리가 2차원 벡터를 우리가 충분히 배웠다면 그 벡터는 그 좌표 XY 좌표를 나타내듯이 나타내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F1이라는 벡터는 X 방향으로 -3 Y 방향으로 플러스 2가 합쳐진 그 결과가 F1 벡터다. 그래서 F1 벡터는 -3,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어. 자, 마찬가지로 F2는 X 방향으로 플러스 3, Y 방향으로는 없어요, 성분이. 그러면 얘는 3,0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한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을 더했다, 즉 좌표의 합이다 이거지. 그래서 -3,2랑 3,0을 더했으니까 결과적으로 -3,2와 3,0을 더했으니까 결과적으로 0,2다. 요게 F1과 F2가 더한 벡터다 이거죠. 그래서 위로 2라는 요 벡터가 되겠네. 그래서 R점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요 힘의 크기는 2죠. 2뉴턴. 자, 그림은 모는 종이의 힘 F1, F2를 나타낸 것이다. 자, F1, F2 보니까 또 더하기네. 그러면 F1은 좌표로 갑시다. -2,4짜리. 요게 F1이고 -2,4. 자, B는 F2는 플러스 2, 플러스 2, 2,2짜리네. 그래서 2,2짜리 더해주면 -2,4와 2,2. 그래서 0,6이 되겠네. 그래서 합성한 결과는 뭐 지금 붙여놓지는 않았는데 요런 벡터가 합성돼서 F1 플러스 F2다 그렇지. 그래서 크기 물었으니까 크기는 6이네. 답은 4번. 물체 A의 XY 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F1, F2 작용했네. R자 힘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자, F1 좌표 나타내고 -1,2, F2는 그냥 2,0. 그래서 -1,2와 2,0 더해주면 1,2죠. 그러면 1,2를 나타낸 벡터를 찾으면 되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XY 평면에서 5점에 놓인 물체에 이렇게 힘이 작용했다. 둘 다 힘의 크기는 10N인데 방향이 다르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그냥 XY 쪼갭시다. 자, 10N에 요 30도, 지금은 30도지만 일반적으로 세타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N 중에서 X방향의 힘은 수직으로 내려서 요게 X방향의 힘, 즉 좌표다, 맞지? 그러면 10N 중에서 X방향 크기는 사인이죠. 지금은 요게 세타라면. 그래서 요건 10 사인 30도. 그 다음에 Y방향의 힘은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 거야. Y방향의 힘은 10 코사인 30도. 자, 그러면 최종 결과는 10N. 얘가 10,0이니까요. 벡터가. 그래서 x끼리 더하면 10 사인 30도가 5니까 지금은 10이랑 -5N이 남았지. 그러면 결과 오른쪽으로 5N. 그 다음에 위쪽 y 방향으로는 이 두 번째 힘이 없으니까 그냥 10 코사인 30도 요게 5루트 3이 더 맞지. 그래서 위로 5루트 3. 요런 두 힘의 결과니까 합성된 결과 R자 힘은 요 방향으로 요 크기가 되겠다. 요 크기는 10N이네요. 그래서 R점의 크기는 10N. 3번.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놓인 물체가 두 힘을 받고 이 물체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물었는데 뭐 문제가 잘 나와 있어. 60도 30도니까 이 두 벡터 사이의 각도는 90도다. 그럼 90도 바로 벡터 합하면 됩니다. 얘랑 벡터 합을 해서
요게 얘가 받는 R자임이고, 약간 이 방향으로의 크기는 10이고 이 방향으로의 크기는 9인, 이렇게 수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두 벡터다, 맞지? 그러면 12 길이 9, 피타고라스 합이니까 3대 4대 5겠죠. 그래서 15. 그래서 R점의 크기는 15뉴턴. 답은 2번. 자, 그림에서도 XY 평면에 힘 벡터 F1, F2, F3, 자 각각 모눈 한 칸은 1뉴턴이다 했으니까, 자 기억 보면 F1의 X 성분의 크기는, F1의 X 성분은 3이네요. 그러면 3뉴턴 돼야 되는데 2뉴턴 틀렸고, 자 F2-F3의 방향 봤는데 F2를 좌표로 표현합시다. F2는 X 방향으로는 크기가 없고 Y 방향으로는 2. 자, 그 다음에 F3는 X 방향으로 -2고 Y 방향으로 2. 요런 두 벡터네. 그러면 두 벡터를 뺐네요. 그러면 F2에서 F3를 뺐으니까 얘는 2,0이네. 그러면 2,0짜리 벡터는 X 방향으로 크기가 2인 요 벡터다, 맞지? 그래서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맞고. 자, 요것도 벡터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F2는 요렇게 크기가 2짜리 벡터가 F2였고, 자 F3는 여기서 -2로 들어간 요게 F3였어요. 자, 얘가 F2고 얘가 F3. 근데 문제에서 F2와 F3 차이를 묻는데, 우리가 보통 물리에서 이 벡터의 차이는 결국 델타 값, 변화량을 찾을 때 우리가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럼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뭐 속도나, 그러면 F2가 속도의 나중 속도를 표현하는 물리량이고 F3가 속도의 처음 속도를 표현하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의미를 지어주면 요 F2-F3가 델타 V가 될 수 있다 했어. 그러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차이거든. 그러면 나중 속도가 지금 F2잖아. 그러면 처음 속도가 끝에서 나중 속도가 이렇게 변했네. 그러면 이 두 속도의 차이 델타 V는 속도 변화량은 요만큼이다, 그렇지? 요게 델타 V고 지금 우리가 찾는 이 두 벡터의 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2,0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F1-F2 플러스 F3. 자, 그러면 F1도 좌표로 표현하고 3,2네요. 그러면 F1과 F3는 더하고 F2를 빼면 X좌표는 이렇게 X좌표끼리 다 비교해주면 돼. 그 다음에 Y좌표끼리 그렇게 비교해주고, 그러면 F1, F3 더하면 1이고 0이니까 1이고, 자 그 다음에 F1, F3 Y좌표 더하면 4고 F2의 Y좌표 2를 빼면 2고, 그러면 1,2. 그러면 1,2의 크기는 1,2라는 벡터는 1, 2 요런 벡터니까 크기는 1과 2가 피타고라스 합해지면 된다, 맞지? 1제곱 더하기 2제곱 루트, 그래서 루트 5. 그래서 이건 맞네요. 답은 2D 4번. 자, A, B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질량 잘 줬고 F로 눌러주는 게 가, EF 들어주는 게 나고. 자, 조건이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네. 자, 그러면 일단 가에서 나에서의 두 배다. 자, 가에서는 mg, 당연히 A는 자기 무게로 눌러줄 건데 F가 추가로 돼서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나에서는 mg로 눌러주려고 했는데 EF만큼 들어주면서 그거 빼고 눌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두 배 돼. 그러면 mg 플러스 F가 mg 마이너스 EF보다 두 배다. 이렇게씩 세워주면 되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F는 5분의 1mg다. 오케이, 기니 D 보면 기억 A에 적용하는 중력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력은 지구랑 상호작용하는 힘이야. 니은 5분의 1mg 맞고. 그다음에 D가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전체 무게에서 눌러주면 눌러준 만큼 플러스, 들어주면 들어준 만큼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전체 무게가 4mg, 5분의 1mg, F 추가로 눌렀으니까 4mg 플러스 5분의 1mg, 그래서 5분의 21mg. 자, 그럼 나에서는 또 똑같이 4mg에서 5분의 2mg, EF 들어 올려주세요. 그거 빼면 5분의 20에서 빼니까 5분의 18mg. 그래서 6분의 7배 맞네요. 답은 2D 4번.
자, 그림 가는 질량이 5kg 판 10kg 추. 자, 그러면 얘가 10kg이고 얘가 5kg이야. 그러면 뭐 도움이 없었으면 10kg 추가 떨어지면 되죠. 근데 지금 버티고 있다 하는 거는 일단 이 실, 요 Q라는 실이 지면과 판과 연결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Q가 얼마나 버티냐? 부족한 5kg만큼 버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돼. 그러면 추는 왜 가만히 있냐? 자, 추의 무게를 이 장력이 다 버틸 거니까. 그러면 이 장력이 줄을 통해서 판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장력이 판의 무게 50보다 과하다, 맞죠? 그러면 딸려 올라가야 되는데 Q가 나머지 50을 버틴다, 이 상황이죠. 오케이. 거기에 판 위에 뭔가를 놨어. 질량이 1kg으로 같은 AB를 놨대. 그러면 얘들은 각각 1이야. 그러면 일단은 추를 이 지탱하고 있는 이 줄은 여전히 100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장력이 여전히 얘한테 100 전달될 거야. 근데 A, B 2kg 더 포함됐으니까 총 7kg이야. 7kg이니까 얘가 B가 판을 눌러주고 A가 판을 눌러주고 판의 무게도 있고 이러면서 70을 다 받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버텨줘야 되는 힘이 30만 필요하잖아. 그러면 Q에 걸리는 장력이 30으로 줄어들 거다. 오케이,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Q가 판을 잡아당기는 힘은 50이다. 가에서는 50 맞죠? 부족한 만큼. 니은 P가 판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나 나에서나 어차피 Q를 버텨야 되니까 100N.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판이 Q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판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묻는 거하고 어차피 똑같다. 그러면 가에서 50, 나에서 30. 가에서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쭈쭈쭉 B 용수철 A 그 다음에 수평면 이렇게 하면서 결국 주는 조건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다. 자,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이 용수철이 B가 떨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 자, 엄청 압축이 되어 있을 거야. 자, 위에서 B의 무게로 모자라서 F로 눌러주기까지잖아. 그러면 일단 B는 자기 무게 mg에 플러스 F까지 밑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버텨주는 게 밑에 있는 용수철이야. 용수철이 압축돼서 밀어주면서 다 버티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mg 플러스 F라는 힘을 버티면서 밑에 있는 A에게 전달하는 거야. mg와 F라는 힘을 위에서 받았던 힘을 다 전달하는 거지. 그리고 A는 자기 무게도 EMG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EMG랑 MG 플러스 F 전부를 수평면이 버텨야 되는데 지금 수평면이 A를 버티는 힘이 용수철이 작용하는 탄성력의 2배. 용수철이 작용하는 탄성력은 MG 플러스 F였다, 맞지? 그러면 MG 플러스 F보다 2배 된다. 수평면이 떠받치는 힘은 MG 플러스 F에 EMG를 추가한 힘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EMG 더하니까 2배 되었다 해서니까 원래도 EMG. 그래서 F 구하면 MG 나온다. 이거죠. 기니디 기억. MG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용수철이 버티는 만큼 mg 플러스 F. F도 mg니까 EMG 돼야지. 틀렸다. 다음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이런 것들은 작용 반작용 관계 아니다. 알겠지? 중력은 항상 지구.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자, 그림과 같이 어떤 구형 모양의 물체가 정지해 있다. 그러면 정지해 있다. 시그마 F는 0이다. 이걸 설명하면 돼요. 자, 일단 이 물체는 A 빗면과 B 빗면에 이렇게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체도 무게를 받겠지. 자, 접하고 있는데 요 빗면의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떠받친다 하는 게 A, B 빗면이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방향이다 이거죠. 그러면 A 빗면이 요 공을 떠받친다. 공의 중심에 작용점을 주고 그리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떠받치는 힘 요 정도. 자, 그다음에 B도 떠받친다. 자, 그리고 요 두 떠받치는 힘의 합이 누구를 얘가 지금 받고 있는 중력을 버텨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두 힘의 합 얘가 지금 mg를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국은 우리가 요렇게 요렇게 꺼주면
요 각도가 30도, 요 각도가 60도. 그래서 얘가 90도 되는 이런 3단 평형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랑 90도로 더해서 그러면 90도 이렇게 되면서 요 둘의 합이 mg랑 같아지는 상황. 오케이. 그러면 요게 mg고 요게 뭐 b가 받치는 힘 nb, 요게 a가 받치는 na, 요게 30도. 그러면 얘들 셋의 관계는 mg의 코사인 30도가 na고 mg의 사인 30도가 mb가 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na는 2분의 루트 3 mg, mb는 2분의 1 mg. 지금은 b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mb 2분의 1 mg.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가 실에 매달려 정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물체가 중력을 받을 거고, 자, 이 중력을 잘 쪼개서 빗면을 나란한 방향과 빗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쪼개 봅니다. 얘가 세타라 했으니까 빗면의 나란한 방향의 힘은 요 mg라는 힘 중에서 사인 세타 성분, m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빗면의 수직한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자, 물체가 받는 mg를 중력을 두 방향으로 잘 쪼갰고, 그럼 이제 mg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받는 시그마 f가 0이다 돼야 되니까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방향의 힘은 빗면이 떠받쳐주는 힘과 날라가서 0이 될 거고, 자, 빗면을 타고 내려가려는 힘은 이 줄이 잡아당겨주는 장력을 통해서 0이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물체 작용한 R점이 0이다. 그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 맞죠? 니은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장력. 장력은 얘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mg 사인 세타. mg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디귿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빗면이 떠받쳐주는 힘. 요 힘은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눌러주는 힘과 크기가 같을 거다. 그치? 그게 mg 코사인 세타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3번. 자, 그림과 같이 두 물체가 각각 다른 빗면에서 묶여서 실로 묶여 있네요. 그래서 정지해 있대. 자, 그러면 이 물체 개는 결국 A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 요 힘과 B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 균형이 맞아서 0이 된 경우다. 알겠지? 그러면 A가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A의 무게, 요 MAG 중에서 30도에 대한 사인 성분이 요 빗면을 내려가게 만든다. 알겠죠? 그래서 빗면 내려가려는 힘은 MAG 사인 30도가 2분의 1이 더 맞지. 자, 그 다음에 B는 45도짜리 경사니까 B가 내려가려는 힘도 마찬가지 경우로 B의 질량이 MB라면 MBG가 B의 무게고 그 무게의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네. 요 두 개 같아야 균형이 맞다 이거지. 그러면 2분의 1 MAG랑 루트 2분의 1 MBG가 같다는 소리니까 넘겨주면 MA는 루트 2MB 루트 2배 더 커야 되네. 그래서 A가 B의 루트 2배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빗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빗면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직 강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 MAG의 코사인 성분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MBG의 코사인 성분. 얘는 지금 똑같이 45도니까 루트 2분의 1 MBG. 자, 비교하라 했으니까 지금 뭐 MA가 MB보다 루트 2배다 해서 요거를 이제 MA를 루트 2MB로 바꿔줄 수 있는데 왜 B로 좀. 자, 그러면 요 힘이 루트 2분의 루트 3 MBG 이렇게 되는데 둘이 서로 같진 않지. 보니까 A가 눌러주는 힘이 루트 3배 더 크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진 직후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루트 2배다. 자, 실이 끊어지면 가속도는 그냥 각각의 물체가 빗면에 따라 내려가려는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건데 이
중력을 받는 상황에서는 물체의 질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어차피 질량이 m이면 거기에 비례해서 mg라는 힘을 줄 거고, 그 중에서 이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선분은 mg의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힘이고, 다시 한번 요거를 물체의 질량인 m으로 나누어 주면 이 물체의 가속도가 되는데, 항상 그 질량에 비례한 힘을 받기 때문에 질량을 다시 나눠주면 똑같이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g 사인 세타가 그 빗면에서 물체들의 가속도다 이거지. 그래서 사인 세타 값만 비교해 주면 된다. 자, 30도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은 2분의 1, 45도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은 2분의 루트 2. 그래서 루트 2배 b가 더 빠를 거다, 더 클 거다 이거지. b가 a 루트 2배 맞죠. 그래서 답은 길이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3m, 2m인 두 물체가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그러면 정지하는 이유가 B가 내려가려는 힘, B의 중력이 다 작용하고 있네. 그 다음에 A가 내려가려는 힘은 빗면이다 보니까 사인 세타 성분. 자, 그러면 3mg의 사인 세타가 누구랑 2mg랑 같아서 가만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같다 해보면 mg만 날리면 되지. 자, 사인 세타 값이 3분의 2 만족해야 되네. 자, 사인 세타를 구했는데 코사인 세타를 물어보면 요 사인 세타가 3분의 2 되는 상황을 그려주면 돼. 좀 이렇게 그려. 자, 빗변을 길이 3, 높이를 2 이렇게 그려주면 요게 세타고 요게 90도인 상황에서 얘가 3이고 빗변의 길이가 높이가 2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빗변 제곱 9에서 높이 제곱 2의 제곱 4 빼면 얘가 5 돼야 되니까 루트 5. 그러면 코사인 값은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3분의 루트 5. 답은 3번. t는 0초일 때 물체 A, B를 각각 빗면이 경사각이 다르네. 30도짜리 경사랑 60도짜리 경사. 자, 각 경사에서 가속도, 물체가 어떻게 운동한다 하는 건 질량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질량과 무관하게 오로지 경사. 그래서 내려가려는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지금 30도니까 2분의 1g. 요게 A의 가속도고, B의 가속도도 g 사인 세타. 세타가 60도. 그러면 2분의 루트 3g. 자, 두 물체 모두 정지 상태로 출발했다 했어요. 가만히 넣었다 했는데 가속도가 A보다 B가 루트 3배 더 크다 맞지? 자, 가속도는 아직 속도가 아니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지. 자, 근데 속도의 변화량 자체가 속도가 되는 특이한 경우다 이거죠. 왜? 정지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정지로 출발한 물체는 속도 증가량 자체가 속도가 되고, 그래서 루트 3배 B가 A보다 속도 증가량이 더 크니까 그게 속도가 루트 3배 더 빠르다는 말이 됐다 이거지. 그리고 B가 항상 A보다 루트 3배 더 빠르다면 이동 거리도 A가 P에서 R까지 이동했다면 요거보다 루트 3배 더 큰 Q에서 S까지 B가 이동하겠죠. 요 길이 B도 1대 루트 3이다 이거죠. 길이 D 보면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 루트 3배다 맞고, 평균 속력도 같은 시간 동안 B가 A보다 루트 3배 더 갈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변이의 수평 방향 성분은 B가 A보다 크다. 자, 수평 방향 성분을 물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S로 한다면 요거는 루트 3S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S의 수평 방향 성분 요거다 맞지? 그냥 S도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요 방향으로 요만큼. 이거 중에 수평 성분은 요거다 알지? 자, 요거는 얘가 30도니까 코사인 성분. 그러면 2분의 루트 3S. 자, 얘가 루트 3S인데 루트 3S에서 또 요 성분. 근데 요게 지금 60도다 맞지? 그러면 또 코사인 성분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2분의 루트 3S. 그러면 똑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같다 돼야 되는데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3번. 자, 그림은 두 학생이 줄 A, B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근데 A는 각도가 좀 더 크고 B는 각도가 작대요. 자, 일단 여기서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을 주는 방식이 장력인데, 자, 장력을 이 방향으로 두 장력을 주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장력을 통해서 버텨야 되는 거는 물체의 무게. 자, 물체의 무게는 항상 연직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A, B의 그 벡터 합도 항상 연직 윗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물체의 무게를 더해서 날릴 수 있다 이거지.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물체가 받는 힘이 다 더해서 0이다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A 힘의
요 A 장력의 X 방향의 힘, B 장력의 X 방향의 힘은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각도상 보니까 각도가 A가 더 크기 때문에 X 방향으로 힘을 주기가 좋아요. 그러면 그 장력 그 자체는 A가 B보다 작을 거다, 알겠지? 이렇게 뭐 표현돼 보면 TA, TB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각각의 세타 A, 세타 B라면 요 X 방향 성분은 사인 성분이니까 TA의 사인 세타 A, 요게 A의 X 방향 성분, TB의 사인 세타 B, 요게 B의 세타 성분인데 X 성분인데 이게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각도가 더 클수록 사인 값이 크니까 사인 A, 세타 A가 사인 세타 B보다 더 커요. 그래서 반대로 TA랑 TB 비교하면 TA가 TB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기니디 보면 기억 물체의 작용은 R자이면 0이다 맞고, 이은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아야 되지 틀렸고, A, B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합력은 누구랑 그 물체의 무게랑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 그래서 물체 작용은 중력의 크기와 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3번. 그림 가와 나는 물체 P가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각각 F1, F2인 힘으로 정지해 있다. 자,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은 또 장력, 그 다음에 당겨주는 F1, 그 다음에 중력, 요런 거 이제 세 개 받아서 0인 상황이에요. 자, 그 나 그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이제 90도짜리 힘이 두 개 있는 상황에서 3단 평형 요런 거는 F1과 얘 무게 mg를 피타고라스 벡터 합을 먼저 해주고, 이 벡터 합한 결과가 누구랑 장력과 똑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해서 날려주면 완벽하게 시그마 F는 0을 표현할 수 있다 했어.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T1과 T2의 크기비네. 자, 근데 지금 세타1보다 세타2가 더 큰 상황이에요. 자, 일단 보면 mg는 그대로인데 얘도 mg일 거고 얘도 mg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T1의 크기, T2의 크기는 누가 결정하냐? F1과 F2가 결정하겠네요. 그러면 F1, F2 누가 더 크냐? 그게 T1, T2가 누가 더 크냐 묻는 거네. 근데 이 힘이 클수록 뭔가 각도가 커지겠지 당연히. 지금 요 가그림에서 보면 요 mg와 F1의 관계가 요게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관계인데 mg분의 F1이든 2든 요게 탄젠트 세타 1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값이 커진 그 세타 값이 커지면 탄젠트 값이 커짐으로 이 F가 커져야 된다 이거지. 세타가 커지면. 그래서 세타 2가 더 크니까 F2도 더 크고 F2가 더 크니까 그거의 그 벡터 합인 T2도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T2, F2 다 더 큰 거 4번. 그림은 물체 P가 실 3개 매달려서 정지한 모습이다. 자, 그러면 물체 P가 받는 힘을 다 조사하면 총 4개일 거야. 실의 장력 3개, 그 다음에 중력. 자, 그거 다 더해서 물체 P도 마찬가지 시그마 F는 0인 상황이 당연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지했지. 자, 근데 두 장력 B와 C의 줄에 걸린 장력이 F로 크게 같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무게를 mg라고 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 P가 받는 나머지 세 장력이 다 합해서 이게 돼야 돼요. 윗방향으로 mg가 돼야 돼. 그래야 마지막으로 물체가 받는 중력을 더해서 0이다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세 장력의 합이 mg가 윗방향 mg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자 이거지. 자, 그래서 지금 뭐 힘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x 방향과 y 방향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한다 이거지. 자, C의 장력은 완벽히 x 방향입니다. 그래서 분해를 할 필요가 없고, B 장력은 x 방향의 힘과 y 방향의 힘으로 분해를 해줘야겠네. 그러면 x 방향의 힘이 요게 60도니까 코사인 성분이다 맞지? 그러면 2분의 1f, y 방향의 힘이 2분의 루트 3f. 자, 그러면 지금은 X방향의 힘이 0이 돼야 돼. 결과적으로 Y방향 mg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f와 C는 통으로 F가 X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일단 X방향 힘이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3f니까 요 A가 잡아당겨주는 장력 중에서 이 X방향 성분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3f가 되어야 0이 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X방향 힘이 정해졌고 요게 30도가 정해졌으니까 요 A의 장력의 크기나 이쪽 방향 Y방향의 힘이 정해지겠네요. 일단은 2분의 3F가 밑변이고 30도 했으니까 탄젠트 곱하면 여기 루트 3분의 1 곱하면 Y방향의 힘인데 똑같네. 그러면 똑같이 2분의 루트 3F 그리고 2분의 3F에 루트 3분의 2배 하면 요게 대각선 요 장력 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A에 걸리는 장력은 루트 3F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니 D 보면 기억 P의 작용 한점이 0이다 맞고 A가 잡아당기는 힘은 루트 3F다 맞고 그 다음에 P의 무게는 2분의 루트 3F Y 방향 두 개짜리가 남았다 맞지? 요게 합쳐져서 중력 버티면 되니까 얘는 2분의 3F 루트 3F의 2배 루트 3F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3F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기니 3번. 그림은 수평인 천장에 연결된 실 AB 요게 이제 총 무게 mg 또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45도 60도 확인하고 그러면 요게 요렇게 하자. 잠깐만. 요게 45도 그다음에 요게 60도 여기 좀 더 보기 편하겠네. 자, 그러면 일단 X방향의 힘이 그 FA와 FB의 X방향 힘이 날라가야 돼요. 그래서 A의 X방향 힘은 루트 2분의 1짜리 그래서 코사인 45도니까 루트 2분의 1 FA 그 다음에 FB의 X방향 성분은 2분의 1짜리 60도의 코사인 성분 그래서 2분의 1 FB 요거 둘이가 반대 방향으로 더해서 날아가야 X방향의 힘이 안 남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 FA와 2분의 1 FB가 똑같아야 되니까 루트 2 FA가 FB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Y방향의 힘은 A도 있고 B도 이렇게 있고 더해져서 mg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A의 Y방향 힘이 사인 값이니까 루트 2분의 1 FA B도 마찬가지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FB 요게 mg랑 같아야 된다. 그치? 기니 D 보자. 기억 FA가 FB보다 FB가 FA 루트 2배였잖아. 틀렸네. 그 다음에 FA와 FB 더한 거는 그냥 더했지. 지금 크기만 크기만 더하면 당연히 mg보다 커야지. FA와 FB의 y 방향 성분의 합이 mg니까 그럼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B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합력은 A 방향은 연지 방향이다. 그래서 그게 크기도 mg가 되면서 지금 시그마 F가 0 되는 상황이다 맞지? 그래서 맞다. 답은 2D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 A, B가 실 3개로 연결돼서 균형이 맞아서 정지해 있다. 자, 일단 A를 보면 A는 장력을 이렇게 받을 건데 이 장력은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고 자, 일단은 이 Y 성분은 물체 A가 받는 mg와 중력과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요 X 성분은 Q가 잡아당겨주는 장력과 날아가겠죠.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날아갔다 이제. 그리고 Q 장력은 그대로 B에게 전달이 될 거고 이것도 같은 크기야 그치? 자, 그리고 R의 장력 중에서 X 방향 성분이 또 요 Q 장력과 같아서 날아가고 Y 방향 성분은 이 B의 중력과 같겠죠. 오케이. 그러면 전체를 이거를 그냥 P를 루트 2T로 하고 요거를 TT라고 가져가 볼게. 요게 많이 쓰이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45도라서 XY 성분이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A의 무게가 T인 거고 Q의 장력도 T가 이제 전달되는 이런 상황이고 자, R의 X 방향 장력이 T고 그 다음에 얘는 30도니까 자, 30도에 이 삼각비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요게 T라고 했으니까 얘가 30도 그러면 얘는 높이가 2분의 1T 뭐하나 루트 3분의 1T 그리고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T 그래서 이 R에 걸린 장력이 루트 3분의 2T 그리고 이 B의 무게가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1t. 그래서 B의 무게도 루트 3분의 1t 이렇게 되겠네. 기니 D 보면 기억 질량은 A 무게가 B 무게보다 루트 3배보다 크지. 그래서 A가 B보다 루트 3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Q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클 수가 없지. 같지. Q가 양쪽을 끌어당기는 힘은 같으니까 틀렸고. D가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과 R이 B를 잡아당기는 힘 장력 묻네요. P에 걸린 장력은 루트 2t, R에 걸린 장력은 루트 3분의 루트 2t, 루트 3분의 2t. 그래서 루트 3배는 아니고 루트 2분의 루트 3배다 맞지?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 1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실 2개 매달려서 균형이 맞아서 정지해 있다. 자, 이 상황도 일단은 장력 2개. 자, 두 장력의 X방향 성분은 날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장력의 Y방향의 성분, Y방향 성분의 합이 누구를 버틸 수 있도록 mg를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완벽히 평행이다. 그렇지? 자, P줄의 장력 TP, Q줄의 장력 TQ라고 해볼게. 그러면 TP의 X 성분, 요게 45도니까 코사인 45도 성분. 그래서 루트 2분의 1 TP. 그 다음에 여기 30도니까 TQ의 코사인 30도 성분 2분의 루트 3 TQ. 요게 둘이 날라가야 돼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 TP와 2분의 루트 3 TQ는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TP의 Y 성분 루트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TQ의 Y 성분 그냥 2분의 1이고, 루트 2분의 1 TP 더하기 2분의 1 TQ가 이게 딱 mg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 기니 D 봅시다. 물체 작용하는 I자면 0이다. 뭐 계속 맞아요. 니은 P가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Q가 벽에 작용. P나 Q나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냥 장력입니다. 그래서 TP와 TQ를 묻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TP가 TQ의 몇 배는 이렇게 묻는 거니까 요 루트 2분의 1 넘겨줍시다. 그러면 TP는 루트 2분의 1 넘겨주면 2분의 루트 6 TQ. 그래서 2분의 루트 6배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Q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러면 Q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니까 TQ를 알고 싶은 거네. 그러면 TP 대신에 2분의 루트 6 TQ를 여기 넣으면 되겠네. 여기 그러면 넣어주면 루트 2분의 1 되면서 2분의 루트 3 TQ. 그래서 더해서 뒤집어주면 TQ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2 mg 이렇게 되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2분의 루트 3 mg는 아니다 맞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이과 같이 물체 AB가 벽과 천장과 연결돼서 정지인 상태. 오케이, 각각의 줄 이렇게 볼 건데 결국은 여기 점을 통해서 세 가지 장력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A 위에 있는 점을 통해서 만나는 장력은 일단 요 줄은 이 A의 무게를 버티는 줄이에요. 그래서 요 줄에 걸려 있는 장력은 A의 무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줄과 이 줄에 걸리는 장력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힘의 평행 상황인데 지금 계속 하고 있듯이 일단 X방향 힘, 각각의 줄의 X방향 힘은 자기들끼리 더해서 날아가야 돼. 그래야 Y방향 힘만 더해서 이게 mg랑 같아져서 최종 날아가죠. 그러면 여기 T1, T2라고 한번 해볼까. T1의 X방향 성분 요게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T1. T2의 요 X방향 성분은 여기 45도니까 루트 2분의 1 T2. 둘이 같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 T1은 루트 2분의 1 T2. 그래서 루트 3 T1과 루트 2 T2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갑시다. 자, B의 위에도 보면 자, 일단은 요 B의 무게가 이렇게 실릴 거고, 자, 여기서 T2 그 다음에 요게 T3 합시다. T2와 T3의 또 X방향 성분, T2의 X방향 성분과 T3의 X방향 성분이 같아서 날아가야 되는 상황.
오케이. 그러면 T2의 루트 2분의 1짜리죠. 그 다음에 T3의 2분의 1짜리죠. 2분의 1 T3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넘겨주니까 T3는 루트 2 T2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다 T2로 통일할까? 그래서 A, B의 무게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T2로 통일합시다. T1은 루트 3분의 루트 2 T2로 통일하고 T3는 루트 2 T2로 통일하고. 오케이. 그러면 A 무게 찾아보면 자 A의 무게는 A 여기서 이제 T1의 X 방향성 Y 방향성분과 T2의 Y 방향성분의 합이다 맞지? 그래서 MAG는 T1 루트 3분의 루트 2 T2가 T1이었고 요거의 Y 방향 성분은 2분의 1 사인 30도. 자, 그 다음에 T2는 그냥 T2로 적으면 되겠네. T2의 Y 방향 성분은 사인 45도니까 루트 2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MBG는 B의 무게는 T3의 방향이 반대죠. T3의 Y 방향 성분과 T2의 Y 방향 성분의 차이가 MBG를 막아주고 있네. 그러면 T3의 Y 방향 성분은 사인 60도. 그래서 2분의 루트 3 T3가 루트 2 T2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빼기죠. 그 다음에 T2의 Y 방향 성분은 사인 코사인 45도. 그러면 뭐 사인 45도는 코사인 45도는 뭐 같은 거니까 루트 2분의 1 T2. 오케이. 그래서 비교해 줍시다. 통분 그냥 할게요. 그러면 2루트 2로 그냥 통분하자. 아니네. 루트 잠깐만 요거를 루트 2분의 1로 이렇게 하면 일단 밑에 게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좀 복잡하네. T2. 자 얘도 얘는 루트 6으로 통분해야겠다. 그러면 요게 루트 2니까 루트 6으로 통분합시다. 그러면 루트 6분의 1이고 루트 6분의 루트 3이고 루트 3 플러스 1 T2. 지금 MB 대 B분의 MA 묻으니까 MBG분의 MAG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요게 MB분의 MA니까 나누어 줍시다. 위에 거 밑에 걸로 나누면 되네. 그러면 T2 날라가고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플러스 1 되고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유리화한 것 같아. 루트 3 플러스 1 위아래 곱해서 정리하면 2분의 2 플러스 루트 3 요게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루트 3분의 2도 유리화했네.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2 루트 3 요게 답이네. 그래서 답은 1번. 그림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빗면 위에서 삼각형 모양의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밀었다. 또 3단 평행 상황입니다. 자, 정지했으니까 자 물체가 받는 힘으로 이제 그려볼게요. F도 이제 작은 점 여기 그리면 자 물체는 총 세 가지 mg 받고 F 받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 받고 이런 상황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밑으로 향하는 힘이 mg 그리고 얘들 둘의 벡터 합이 요 수직항력과 크기 똑같고 방향 반대해야 날아가서 최종 시그마 F는 0 되는 상황은 마찬가지고 요게 세타랑 똑같다 맞지. 그래서 수평 방향 힘 F를 표현하는 방법은 mg 자꾸 연습해야 돼. 밑변분의 높이 곱한 탄젠트 세타. 자 그 다음에 요 대각선 방향의 힘은 대각선 방향의 힘이 수직항력과 같이 수직항력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지금 mg로 가는 상황이니까 밑변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n은 반대로 코사인 세타분의 mg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이거지. 기니디 기역 물체는 평행 상태에 있다. 정지하에 있다 했으니까 맞죠. 니은 f의 크기는 mg 사인이 아니고 탄젠트 틀렸고 디귿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수직항력 요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mg 맞지. 그래서 답은 기디 4번. 자 그림과 같이 일단 빗면 위에 B 있고 A는 그냥 매달아 놓고 정지했단다. 자
F의 힘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A가 내려가려는 힘은 mg고 B가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힘은 이 사인 30도이기 때문에 사인 30도 성분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mg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F의 도움이 없으면 A가 내려가고 B가 올라갑니다. 자, 근데 F가 도와주는데 이 같은 방향으로 도와준 건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도와줬어요. 자, 그러면 F는 이쪽 방향으로 또 크기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또 크기가 있어요. 요게 F다 지금. F를 이렇게 쪼개 볼게요. 자, 근데 이 빗면의 수직한 방향의 성분은 자, F가 약간 요 mg도 2분의 1mg 내려가는 성분이 있으면 코사인 30도 때문에 2분의 루트 3mg 수직으로 눌러주는 성분도 있다, 맞지? 자, 이것 때문에 물체가 빗면을 누르게 되면서 떠받쳐지는 힘을 받을 건데 F의 요 Y방향 성분이 물체를 살짝 빗면에서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 떠받치면 되니까 Y방향 시그마 F는 어차피 빗면이 알아서 맞춰준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이 B가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으려면 이 장력, 이 장력과 X방향으로 내려가려는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요 힘과 F의 이쪽 방향 성분 요 합이 합해서 0이 되면 가만히 있는데 결국 여기 장력은 이 A의 무게를 버티는 mg니까 그러면 F의 요게 지금 30도죠. 코사인 30도 성분 2분의 루트 3F 요거와 플러스 2분의 1mg 질량 m자리가 내려가려는 mg 사인 세타 성분 요게 mg가 되면 되겠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mg가 2분의 루트 3f니까 f는 루트 3분의 1 mg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A, B가 매달려서 F 힘까지 줬더니 정지해 있다. 그러면 F 안 줬으면 A가 이겨서 내려갔나 봐. 자, A가 내려가려는 힘이 있고 B가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 힘이 있는데 A가 커서 F가 더 추가가 됐더니 가만히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쪽 A가 내려가려는 힘과 B가 내려가려는 힘 플러스 F가 균형이 맞다 이 소리죠. 자, 근데 실을 끊었는데 힘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A는 여전히 자기가 내려가려는 힘으로 받아서 운동하고 B도 자기가 내려가려는 힘에 플러스 F 받아서 운동하고 그러면 얘가 아까 비기는 힘이었으니까 힘을 똑같이 받고 운동하는 두 물체다 이거지. 자, 근데 힘을 똑같이 받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A가 B의 2분의 루트 3배다 이거지. 자, 그러면 가속도가 2배라는 거는 같은 힘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가속도가 2배면 질량이 절반이라는 소리니까 A가 B의 2분의 루트 3배 가속도면 반대로 B가 A의 질량 2분의 루트 3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MB의 질량은 MA 질량의 2분의 루트 3배 된다. 자, B의 질량이 2M이 됐으니까 일단 틀렸고 지금 M이 누구 질량이고? A 질량이네. 그래서 B의 질량은 2분의 루트 3M이다 해야지. 자, F는 얼마만큼 도와줘야 되는지 이제 계산하면 되죠. 자, B의 질량이 2분의 루트 3M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A는 자기 무게의 사인 60도 성분. 그래서 2분의 루트 3mg 받아요. B면 따라. 자, B도 마찬가지 자기 무게 2분의 루트 3mg의 사인 30도 성분. 그러면 2분의 1 하면 되니까 4분의 루트 3mg를 B면 따라 받아. 그러면 여기에 얼마 더해주면 얘들이 비길 수 있냐 이건데 F도 4분의 루트 3mg면 더해서 같아질 수 있겠네. 그래서 4분의 루트 3mg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경사면이 떠받치는 힘은 뭐 F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mg의 코사인 성분들이었지. 요 mg의 코사인 성분들. 잠깐만 왜 기울노? 자, 그래서 코사인 성분이니까 이 A가 떠받쳐지는 힘은 눌러주는 힘은 2분의 1 mg. 마찬가지로 B가 떠받쳐주는 힘은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곱해서 4분의 3 mg. 그래서 A가 B의 2분의 3배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을 보니까 일단 A가 P, Q 줄 매달리고 자기 중력 받아서 시그마 F는 0인 상황. 자, 근데 P가 딱 수평 방향으로 잘 줬네. 그러면 A의 무게 mg, 수평 방향 P의 장력 요거 받고, 그 다음에 요 세타원 방향으로 Q 받아서 0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리고 이 Q의 장력은 그대로 B에게 전달이 되면서 B가 못 내려가게 막아주면서 B도 멈춰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B에서 출발하면 되겠네. B의 무게가 MBG 중에서 세타2니까 얘가 내려가려는 성분은 사인 성분. 그래서 MBG의 사인 세타2. 자, 그게 이제 얘랑 똑같아서 정지해 있고 이 장력이 전달이 될 거고. 그리고 중력과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자, A가 받는 중력은 이 장력, Q의 장력의 Y 방향 성분이 같아서 A가 가만히 있는 거니까 Y 방향 성분은 요 Q의 장력이 MBG 사인 세타 2였으니까 요거에 요 세타 1에 대한 사인 성분이다, 맞지? 그러면 MBG의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1 이렇게 곱하면 요게 mg네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세타 1과 세타 2가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고, P의 장력이 나와 있으니까 P의 장력을 이용해야겠네. 그러면 P의 장력이 지금 3분의 2mg니까 요게 mg면 값이 다 나왔네. 여기서 3분의 2mg, mg가 각각 요 Q의 장력의 x 성분과 y 성분이지. 얘가 3분의 2mg고 얘가 3분의 2 mg다 이런 소리니까 이 b가 3분의 2mg mg 요 mbg의 사인 세타 2 성분 요게 세타 1을 이루면서 90도니까 2대 3대 루트 13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mbg의 사인 세타 2 성분이 지금 3분의 2mg와 mg의 피타고라스 합이니까 mg로 가지 뭐. 3분의 13 3분의 루트 13 mg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세타 2만 구하면 되는데 아까 세타 2랑 세타 1은 더해서 90도 관계를 했으니까 세타 1과 세타 2 세타 1이 요거 상황이면 세타 2는 그 반대편 90도 더해서 90도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래서 사인 세타 2는 루트 3분의 세타 2니까 2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루트 13분의 2. 그래서 MB는 루트 13분의 2 넘겨주면 6분의 13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 B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자, 뭐 평행 상황인데 A가 내려가려는 힘이 얘 무게 20의 사인 세타 성분 이렇게 될 거고, 자, 그거를 그대로 Q가 버티고 있겠죠. 20의 사인 세타 성분.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줄이 물리는 요 점에서 Q의 장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고, 자, R 줄도 마찬가지. B의 무게 10 요거를 다 버티는 게 R이고, 그리고 요 10이 여기 이렇게 전달되겠네. 자, 그리고 그거 이제 최종 다 더해서 0이 되는 P의 장력도 있고. 자, X 방향과 Y 방향으로 조사를 해보죠. 자, 얘를 다 세타니까, 자, X 방향은 P의 X 성분과 요 Q의 X 성분이 더해서 0 돼야 되네. 그러면 Q의 X 성분은 20의 사인 세타가 Q고 요거에 얘가 세타니까 코사인 성분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P의 X 성분은 P의 장력을 TP라 하지 뭐. TP의 사인 세타. 그러면 TP 사인 세타는 20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랑 같아야 되니까 TP는 20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Y 성분도 요 Q의 장력의 사인 세타 값, 그 다음에 10뉴턴 요게 두 개 합해져서 P의 Y 성분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20 사인 세타가
Q의 장력인데 요거의 사인 세타 성분이니까 제곱하고 플러스 10 요게 P 장력 TP의 Y 성분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TP가 아까 20 코사인 세타를 했으니까 그거 넣어주지. 그러면 20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얘들 둘이 빼주면 20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10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1인 세타를 찾아보면 요거를 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 하는 걸로 좀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인 세타 니은에 사인 세타 묻는 것 같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요 위에 요거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요게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넣어줄게요. 그러면 여기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1 그래서 요거 이용해 보면 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각도 30도다. 그렇지? 오케이. 그 기니디 보면 기억 P가 천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R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결국은 P랑 R 장력 물어보네. 그러면 Q에 걸리는 P랑 R이니까 P에 걸리는 장력은 여기 30도 있잖아, 맞지? 그리고 이쪽 지금 얘 장력이 일단 이게 10이다, 맞지? 그러면 10의 이쪽 방향 힘이 30도의 코사인 성분이니까 5 루트 3. 그러면 얘도 5 루트 3. 그러면 P의 장력은 요거의 2배인 10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R에 걸린 장력은 10이었으니까 P가 더 크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 틀렸죠. 2분의 1이었어. 그 다음에 디귿 빗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여기 30도고 요 빗면과 A가 주고받는 요 수직항력은 mg A의 무게의 코사인 성분 그래서 20에 2분의 루트 3이니까 10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고 답은 기디 4번